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열흘 가까이 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기커녕 더욱 확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내일까지 강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해서 전국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요, 어제 오전 브리핑 때까지만 해도요, 이 대통령이 국회에 열흘 말미를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 후보자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에 강선우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24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표했고요. 이번 주 내로 1기 내각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강 대변인은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만 해도 이 법적으로 정해진 재송부 기한은 열흘이다. 윤석열 정부처럼 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이런 식으로 기한을 재설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대통령은 실제 재송부 기한을 열흘이 아닌 사흘로 못 박아 임명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과 오후에 나온 이 대통령실 브리핑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인사청문보고서 같은 경우는 재송부 기한은 기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열흘입니다. 윤석열 정부처럼 뭐 다음 날, 다다음 날 이런 방식으로 기한을 재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던데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강유정 대변인은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만 해도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하고 다르다. 윤석열 정부 같은 그런 짓은 안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후 들어서 내놓은 그 브리핑 결과만 보면 결국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정부하고 똑같이 했다. 이렇게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재송부 시한 넘기면요, 대통령은 곧바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확정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대통령실이 기한을 열흘 줄 거다 이렇게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그렇다면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좀 더 지켜보고 고심도 좀 더 해보겠다는 의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측 무색해진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나 배경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이 좀 아쉽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사실상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범여권 정당과 친여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강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에서조차 신속한 국정 안정 말고는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경청과 소통을 국정 운영 철학으로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기조와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임명 결정을 굳힌 상황에서 강 후보자 거취 정국을 장기화하거나 논란을 더 이상 키우지 않으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결과로 평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강 후보자 임명 역시도 향후 결과로 평가받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그러기에는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연일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인사권자의 침묵, 결국 정권의 부담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강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첫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부적합 의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여론조사 업체 조원 C&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 강선우 후보자 임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60.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우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44.6%를 차지한 게 눈길을 끄는데요. 적합하다는 의견은 32.2%로 부적합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친여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을 비롯해 현 정권의 굳은 지지층으로 평가받는 40대와 50대 중년층에서도 부적합이 적합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강 후보자가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여가부로부터 벌써 공식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야당이 또 발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 강 후보자는 지난 주말이었죠. 이 대통령실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온 후부터 여가부 내 그 부서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상황을 잘 아는 이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강 후보자가 여가부에 정식 출근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 보고를 받고 취임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이 여가부 관계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일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요, 강 후보자가 대통령실로부터 사실상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받았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기도 합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는 강 후보자가 이미 장관 임명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국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이 나쁜 상황에서 벌써 업무 보고를 받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요. 국민의힘은 여가부가 불법적인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하자고 공개 제안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가부에 경고합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법적인 업무 보고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합니다. 강선우 후보자를 비롯해서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에서 일관되게 밝혔던 입장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죠. 청문회를 지켜보자. 또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자. 그걸 보고서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고 저희도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첫 번 여론조사가 지금 오늘 아침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그 조사 대상 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이 2,002명인데 60.2%가 60.02%입니까? 60.2%군요. 결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민심이 강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가 분명히 나온 건데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까지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후 그러니까 금주로 치자면 금요일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여론과 민심을 거슬러서 또 배치되는 그런 인사를 할 거라면 인사권자가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에게 또 정치권에 설명해야 될 그런 어떤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제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신속한 국정 운영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 의원으로서 강선우 후보자가 보여줬던 나름대로의 성실성과 헌신성이 아마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여가부에게 그러니까 능력적으로도 상당히 적합하다는 판단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또 현역 불패라는 것이 깨질 경우에는 그것뿐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이재명 정부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것이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그런 자세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민심을 이기는 정권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아마 후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개혁의 골든타임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단일되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평소 언론에서도 이렇게 그런 기사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 모든 사단은 다 강선우 후보자가 개인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사람 본인에 의해서 그게 다 만들어진 그런 원인이 다 그런 건데 왜 도대체 강선우 후보자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까지 걱정을 하면서 이 인사를 강행해야 되냐. 그런 데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일종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동료에 나아가서는 뭐 동지애 같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예를 들면 현역 의원에 대한 이 지금 장관 추천이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낙마가 됐을 경우에는 참 그러니까 인재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남의 현실적인 같지 않다 이런 거를 그렇죠. 말씀을 알겠습니다. 네.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런 현역 불패 신화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그럼 인사청문회를 왜 해요?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가 없어야 양심적인 거죠. 그건 완전히 요식행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강선우 후보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주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 그러는데요.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걸로 봐서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을 포함해서 이것 때문에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한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론이 이렇게 추락하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꼭 강선우 여성부 장관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설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당내에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주로 친명이라고 이름 붙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그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젊은 정치인이니까 만회의 기회를 주자. 또 뭐 당의 입장은 이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현상을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불쾌하겠지만 과거의 친윤 정치인들이 하는 행각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알겠습니다.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꼭 드립니다.